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 강의를 해볼 거고요. 그 일러스트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제가 잠깐 요거 화면 보여드릴게요. 오늘 만들어 볼 게 일러스트를 그릴 건데 스케치를 일단 당연히 할 거고요. 스케치 당연히 한 걸 기반으로 이렇게 뭔가 형태를 그렸어요. 형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최종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최종본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일러스트를 그리고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뭐 질감을 입히고 뭐 이것저것 기능들이나 과정을 제가 하나씩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일러스트 그리기 해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이즈를 정하는 거예요. 사이즈 1번 사이즈 정하기. 사이즈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보통 프로크레이트라는 아이패드 전용 앱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릴 때 프로크레이트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벡터가 아니에요. 프로크리에이트는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 앱이란 말이죠. 비트맵처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포토샵에서 작업물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인쇄를 해야 돼요. 또는 더 큰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작은 사이즈를 크게 늘리면 픽셀 다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아웃풋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인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코어 300ppi 이상 쓰는 거고, 그게 아니고 웹에서 끝날 거다 그러면 70ppi 이상을 씻으면 됩니다. 세팅을 이렇게 잡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가 이제 이런 거고, 해상도가 이제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 이제 실질적인 사이즈는 이제 중요한 거는 비율을 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완성본을 1920에 1080을 썼습니다. 이렇게 쇼츠 새로 사이즈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 사이즈를 중요한데 해상도가 또 중요하고, 아무튼 인쇄를 하겠다 그럼 무조건 300ppi 세팅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정할 때도 뭐 A2가 될 수도 있고 A1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뭐 1920 FHD 사이즈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비율을 맞춰두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시작을 일러스트레이터 벡터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정했다면, 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일단은 캔버스를 깔겠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캔버스 깔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저는 웹 프리셋을 해볼게요. 1920 1080인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72ppi로 해서 이렇게 아트보드 하나 만들고, 이제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리고 포토샵에서도 똑같이 그냥 아트보드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 두세요. 그냥 웹에 들어가서 아트보드 체크하고 1080, 1920, 그 다음에 72 RGB 컬러 확인하고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샵 띄워놓고 일러 띄워놓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작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옆에다가 작업해 볼게요. 작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이즈를 정했으면 이제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스케치를 할 거예요. 스케치를 할 건데, 저는 스케치를 최종적으로 할 때 딱 요거 한 장만 딱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상한 이 일러스트의 작품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 달 안에 소녀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요거 하나만 그리면, 나머지는 그냥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냥 막 대충 그릴 수 있는 형태였단 말이죠. 그리고 대충 이 레이아웃을 머릿속에 상상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본 따서 그려야 할 요 스케치만 하나 그렸습니다. 그렸고, 이런 스케치 그릴 때 일단은 요 팁이 있는데, 저는 진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여러분. 그림 잘 못 그리고, 항상 이런 거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왜 그림 그리신 분들 왜 대충 이렇게 이 몸통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비율만 맞춰 놓잖아요, 그쵸? 비율만 맞춰 놓고, 네, 맞아요. 실무자분들도 하시고 작가분들도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실제로. 이렇게 비율만 맞춰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실루엣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앉아있는 옆모습 이렇게 검색을 해요. 이미지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상상한 게 이 달 안에 이렇게
소녀가 앉아 있고 하늘을 보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손이 정확하게 이 달에 이렇게 딱 걸쳐서 있는 사진은 구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옆모습 사진을 찾아요. 옆모습 사진을 찾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요게 조금은 비슷하다, 그쵸? 그 만약에 이걸로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잠깐만요, 이거 이미지를 제가 다른 이미지를 복사해 볼게요. 이제 포토샵에 가지고 와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빠르게 서브젝트 해서 피사체만 일단 따낼게요. 따내고 내가 대충 생각한 게 이제 달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달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대충 요게 기울기로 따지면 뭐 뭔가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겠죠? 요런 느낌으로 들어갈 건데, 요쪽 손만 여기에 이렇게 걸쳐서 있으면 된단 말이죠. 손만 걸쳐서 있고, 다리는 밑으로 어차피 내려갈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퍼펫을 쓸 거예요. 퍼펫을 이용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왜곡을 시킬 거예요. 근데 퍼펫툴이 어딨지? 퍼펫을 보신 분. 퍼펫툴 못 찾겠다. 검색. 퍼펫. 어딨지? 에디트, 퍼펫 버프 들어갔다. 이제 여기 안에 있나봐요, 에디트 메뉴에. 그래서 퍼펫을 이용해서 요 관절에다가 찍어요, 이렇게. 포토샵은 도구에 없고 메뉴에 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꺾어 보는 거예요. 여기 고정시킬 관절은 이렇게 고정을 박아 놓고 손을 대충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요 뉘앙스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요거를 꺾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손이 올라갈지 요 형태를 계속 본따서 이제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손만 이렇게 대충 따볼게요. 제가 따서 여기다가 퍼펫을 이용해서 관절 찍어서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그럼 대충 이렇게 올라가겠죠. 팔이. 이거 지금 사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요거 따라 그릴 때 요 느낌만 참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또 이용해서 이제 캡처를 해 두는 거죠. 이제 이거 캡처해 두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 가지고 오거나 또는 프로크리에이트에 가지고 가가지고 요 모양 그대로 따는 거예요. 따는데 이제 제어는 옷을 어떤 거 입혔냐면 그 세라복을 입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라복 검색해가지고 옷의 어떤 포인트 같은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럼 뭐 약간 요런 옷들 있잖아요, 그쵸? 필름이래. 치마에 이런 치마 보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겹겹이 치마? 아무튼 요렇게 되어 있고,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이거. 어깨 뒤쪽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 그래서 요거를 살려야 돼요. 옆모습 없나? 뭐 리본을 넣어도 좋고요. 그래서 요 옆모습 그리려면 이제 뒤쪽에 이렇게 날리는 이런 게 있어야겠죠. 플리츠 스커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이제 참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릴 이 옷 패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옆모습 봤을 때 어떻게가 포인트가 되는지. 그래서 상상하고 실루엣을 포토샵에서 방금 이런 식으로 그렸다면 이제 프로크리에이터 또는 뭐 포토샵에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일러스트레이터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편하신 도구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지금 제가 방금 가지고 온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일단은 중요한 것들 하나 만들고 내고, 스케치를 할 때는 요소를 그냥 막 만들어내요. 요소 만들어서 배치하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뭐 바다 느낌은 여기서 잘라내고 하늘은 여기서부터고 뭐 구름은 여기 있고 이렇게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할 때 실제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대충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달 같은 거는 쉽게 빨리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달은 그냥 원 두 개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제 빼면 달이잖아. 이게 대충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면 달은 한 개 만들 수 있잖아요, 빨리. 그쵸? 그래서 대충 이렇게 요소를 이용해서 잡아보는 거예요. 잡아보고 이제 그 다음에 밖에다가 그려도 돼요. 밖에다가 그려놔도 상관없으니까
그래놔도 상관없으니까 하늘은 뭐 어차피 정해질 거고 상관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 이것저것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뭐 물이 될 거고 여기 대충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구름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네네 당연히 다시 보기 올라가요. 구름도 이제 위치를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을 그려놓고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 레이아웃을 대략적으로 좀 잡아보는 거죠. 디테일하게 잡는 거는 포토샵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별 같은 거 넣고 뭐 이렇게 이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유성 떨어지는 것도 놓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요것도 뭐라고 해요? 이 단어를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물 위에 이렇게 빛 반사되는 거, 요런 빛 반사되는 것도 좀 넣어놓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스케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막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결, 윤슬, 맞아, 윤슬도 물결, 윤슬도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상상해서 대충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달이 너무 이렇게 있으면 별로고, 뭔가 둥둥 떠 있어야 되니까 한 이쯤에다가 넣고 여기에 이렇게 사람을 그려 넣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감이 올 거고, 그 다음에 구름은 대충 뭐 이렇게 냅두고,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좀 걸쳐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별이랑 뭐 이런 걸 얼마든지 찍으면 되니까 찍고 이제 대략적인 형태의 레이아웃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스케치 만들 때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풀로 다 채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작업하다 보면.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머지 요소들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냥 바로바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메인 캐릭터만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이거 이제 이따가 따라 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케치를 해서 이제 레이아웃을 잡을 거예요. 이제 3번이 레이아웃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레이아웃 잡기, 레이아웃 잡기, 그 다음에 벡터 오브젝트 그리기. 벡터 오브젝트를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요, 그쵸? 이거 그대로 컨트롤 C에서 포토샵에 가져와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컨트롤 V 한 다음에 레이어로 가지고 올 거예요. 스마트 오브젝트가 아니고 레이어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뒷배경 깔아놨으니까 딱 맞출 수 있겠죠, 사이즈를. 이렇게 딱 맞춰놨죠.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트에서 그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벡터입니다. 벡터고 바로바로 포토샵에서 색깔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꿔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트에서 그려서 가지고 오면 장점이 뭐냐 하면 비율만 맞춰두면 사이즈를 키워도 해상도가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00% 포토샵이에요. 지금 100% 보기로 봤을 때 여기 밑에 100% 보기로 봤을 때 100% 보기로 봤을 때 요 원본에서 보면 당연히 안 깨지는데 확대하면 깨져 보입니다. 이거 확대하면 당연히 이렇게 픽셀이 보여요. 왜냐하면 포토샵은 점을 찍는 비트맵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쵸? 근데 벡터 오브젝트 가져왔는데 왜 깨져? 이 개념이 아니고 벡터 오브젝트를 가져왔는데 크기를 키워도,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다 키워볼게요. 이 크기를 이렇게 아무리 키워도 원본에서 볼 때는 전혀 이게 해상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지면 깨지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벡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요소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포토샵에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펙트를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빛나게 하고 뭐 그 물결 일렁이는 거 변이 필터 넣어가지고 이제 이펙트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해상도 신경 쓰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최대한 것들을 만들어요. 구름도 요거 가지고 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완성본의 구름처럼 요 그림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구름을 요런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포토샵에서 엄청 쉽게 이따 알려드릴게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치하고도 다 잡아서 가지고 갈 거예요. 색깔은 포토샵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벡터 오브젝트를 그려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이에요. 이제 포토샵으로 갈 거예요. 바로 포토샵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CMYK RGB 되면 색상이 조금씩 달라지죠. RGB 컬러가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토샵에 와서 이제 채색 작업을 할 거예요. 채색 작업. 여기서 말하는 채색 작업은 그냥 단순히 색깔 바꾸고 여기 이런 물결 같은 데다가 그라디언트가 필요하면 그라디언트를 넣는 용도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펙트를 넣어야겠죠. 각종 이펙트를 넣어가지고
이펙트 작업을 하는데 뭐 별을 반짝이게 만든다거나 또는 구름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달이 빛나게 달 빛나게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변이 필터 이용해서 물결을 만든다거나 이런 이펙트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면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이제 디테일을 좀 잡아야 돼요. 디테일. 근데 요 과정은 이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이 뭐냐면 제가 오늘 만든 거 완성본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에서.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은 그 요 송 같은 것도 잘 보면 실질적으로는 여기 그림자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요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요 줄 표현하려고 요런 것도 치마에 요런 것도 표현해뒀거든요. 여기도 알게 모르게 약간 명암 같은 것도 좀 살짝 넣어놨고 요런 식으로 디테일 잡는 작업을 할 거예요. 디테일 잡는 작업. 디테일 잡는 작업은 2번에 들어가서 3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디테일 잡고 그 다음에 4번을 뭘 할 거냐면 이제 질감을 표현할 거예요. 질감을 표현하는데 이 질감 표현법은 진짜 작가분들마다 다 다르세요. 질감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질감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질감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색보정을 할 거예요. 색보정. 영상 작업으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컬러 루미트리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색보정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스케치하는 과정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덧대어서 올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먼저 스케치 먼저 한번 실제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후다닥 제가 그려 보겠습니다. 그런 달 같은 거는 그냥 원 이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원 이용해서 대충 뭐 스케치 본 따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똑같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더 키워가지고 요렇게 세 개 형태로 해가지고 아니다, 요거는 뺍시다. 빼서 이거 달 한 개 만들어냈어요. 그쵸? 달 만들어냈고 달은 옆으로 빼둘게요. 여기 안에 명암 들어가는 달은 나중에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작업을 할 거예요. 펜 툴 드셔도 되고 연필 툴 들어도 되니까 편한 거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일단은 대충 뭐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하고 색깔 채우면서 작업할게요. 해서 여기 이런 거 그릴 때도 여기를 굳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면을 그리고 머리카락을 그려서 위에 올려 버릴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순서상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릴 때도 대충 연필툴 스무스 값은 적당히 올려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대충 요렇게 뭐 얼굴 요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색을 채웁니다. 그 다음 피부 색깔 잠깐만 빨리 가지고 올게요. 색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 부분을 쓸 거예요. 일단 옆으로 잠깐 빼놓고 다시 머리카락 부분을 천천히 그려볼게요. 마우스 말고 펜으로 작업하시면 당연히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겠죠. 저는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충 뭐 이런 색깔은 나중에 잡고 대충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Shift X요. 그리고 이제 그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패스에 들어가면 스무스라는 기능이 일러스트레이터 2024에 새로 생긴 기능이거든요. 저는 이걸 커스텀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N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많이 하면 이렇게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데 적당히 조금만 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패스가 왜 이렇게 되냐 이거. 패스가 이상해졌어. 잠깐만요. 요런 거는 스무스 툴로도 다듬으면 되겠죠. 싹싹싹싹싹싹 됐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이렇게 머리 형태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고 이제 얼굴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머리 부분 다 끝났다. 그쵸? 머리 부분 다 끝났고 그 당연한 얘기지만은 저는 지금 RGB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 캔버스 깔 때도 RGB 모드로 깔았습니다. 여기 컬러도 RGB로
체크하셔서 작업을 해야 돼요. 했고 이제 여기 목 부분 또 그려놓으면 됐겠죠. 목도 대충 여기 안쪽에 넘어가서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해서 목도 제일 밑으로 내려놓고 잠깐 옆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그릴 건데 요 밑에 게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부터 이렇게 팔을 위로 올릴 거기 때문에 대충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내고 대충 일단 빨간색으로 해둘게요. 빨간색으로 해두고 요거까지 해서 잘라낼까? 잠깐만요. 다시 요거까지 해서 잘라낼게요. 이따가 여기 뾰족하게 만드는 거 이따 다시 작업할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대충 용암 낼 거 내고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세라복의 요 날개라고 해야 되나? 요 옷에 포인트 있잖아요, 그쵸? 요것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됐다. 이렇게 그려내고 이렇게 뾰족해야 될 부분 있으면 이렇게 이제 펜툴 들고 디테일한 거 수정 조금씩 하시면 돼요. 이거 됐고, 그 다음에 팔뚝도 그릴 거예요. 팔도 만약에 아까 전에 스케치 포토샵에서 봤을 때 원문 지웠나? 요런 형태로 만약에 그렸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 따라 이렇게 그릴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러면 저렇게 만약에 그렸다고 가정하면 이게 대충 안 맞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디테일은 이제 나중에 하나씩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손도 이렇게 그려놔야겠죠. 손도 이렇게 있다 가정하고 이제 이게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그냥 검은색으로 더 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그리고 이 달 위에 이렇게 손을 올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게 안 맞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안 맞을 때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이 친구에다가 퍼펫 툴 이용해서 이렇게 관절을 찍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지워놓고 뭐 여기 찍고 어깨 찍고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찍고 손목 찍으면 되거든요. 사람이랑 똑같이 찍고 이제 이렇게 각도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일러스트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막 왜곡 안 되는 이상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라인 이렇게 뭔가 걸쳐서 잡고 있는 듯한 모습, 기대어 있는 모습 그릴 때는 정확하게 스케치를 그릴 필요 없어요. 퍼펫 툴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리다 보면 분명히 뭐 조금씩 안 맞거든요. 그렇다 이 달을 또 옮기자니 딴 게 다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달을 고정해 놓고 팔에다가 퍼펫 툴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팔 그린 거 대충 여기 뭐 들어가겠죠. 이제 들어갈 거고 하나씩 면을 채워 볼까요? 색깔 좀 추출 좀 할게요. 제가 요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하늘색 계열이 들어갈 거고, 하늘색 계열 들어갈 거고, 팔도 이거 들어갈 거고, 손은 살색깔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은 좀 어두운 색깔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조금 명암 들어간 것처럼 조금 어둡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 올려주고, 얘를 제일 위로 올려야겠죠. 올려주고, 지금 이거 흰색 스케치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렸고 이제 치마 그리면 되겠죠. 치마도 이렇게 쓱 여기 뒤로는 달로 가릴 거니까 대충 하시면 됩니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다리는 펜툴로 그리는 게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고 직선 밑에 신발하고는 안 그려도 돼요. 어차피 그 다 뺄 거라 가지고 가려질 거라 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다리를 내려놓고 요거 라이브 코너 이용해서 너무 각지면 별로니까 그쵸. 여기는 된 것 같아요. 됐고 손은 나중에 다른 그 뭐지 명암 줘서 이렇게 분리시킬게요. 그 다음에 여기 뒤로도 다리가 하나 더 걸쳐서 있어야겠죠. 잠깐 락 걸어놓고 여기도 요렇게 하고 아이고 얘는 색깔을 조금만 더 포토샵 가서 색깔 잡을게요. 됐다. 뒤로 보내고 됐고 그 다음에 목 여기 위치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스케치 다 끝이에요. 이제 달 나 달 지웠구나. 여기는 달 가져갈게요. 달 가지고 와서 대충 이렇게 위치시키고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조금 회전을 시켰거든요. 제가 이 달을 회전시키고 끝단도 살짝 라이브 코너 위젯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말아줬어요. 말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는 옆으로 옮겨둘게요. 옮겨두고 일단 제일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요 면만 잡아서 제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팔이랑 손 제일 위로 올리고 요렇게 하면 이제 달에 이렇게 걸쳐 앉아 있는 듯한 요런 느낌의 스케치 요 형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릴 수 있는 거고 더 만약에 하늘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씩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돼요. 이렇게 고개 돌리면 되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뭐 나왔으면 좋겠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퍼펫 툴 쓰면 됩니다. 퍼펫 툴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시면 돼요. 그냥 퍼펫 툴로 퍼펫으로 하면 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치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테일을 잡으시면 돼요. 여기도 손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퍼펫 툴 이용해서 여기는 지워주고 여기 찍고 여기 지우고 여기 팔꿈치 부분 찍고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올려줄게요. 살짝만 올려서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위로 올라와야겠네요. 그쵸? 올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조금 비어 있다 그쵸? 그러면 요런 데는 요거 딱 잡고 Shift B 물방울 브러쉬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요거 만들어냈어요. 됐어요. 이거 됐고 그러면 이제 이거 뭔가 색깔이 뭔가 이상한데 치마 색깔이 들어가야 되구나. 이거 요거 치마 색깔에 명암이 들어가야 되네요. 이렇게 좀 들어가야 예쁠 것 같아요. 들어갔고 요렇게 하면 이제 형태를 다 잡았어요. 이제 이 달은 됐고 달은 이제 요거 그대로 컨트롤 G 그룹해서 이제 실제 사람을 락거렸구나. 컨트롤 G 그룹해서 컨트롤 V. 왜 사람은 자꾸 안 붙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왔네요. 했고 대충 이거 안 맞네요. 이게 제일 밑으로 보네. 됐고 구름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락 걸어놓고 여기까지만 그룹 해놓고 여기다가 살짝 좀 이렇게 저도 이걸 얼마나 작게 해야 될지 크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하면서 조금씩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의 이 포근한 느낌을 주려면 사람이 이 달 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야 이게 뭔가 포근하게 이렇게 안기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크게 이렇게 있으면 뭔가 보이는 게 완전 별로겠죠. 그래서 적당한 형태로 그려놓고 크기도 또 뭐 봐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 한번 그려볼까요? 별 그릴 때도 방법 되게 많이 있어요.
별 그리는 방법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원으로 그릴까요? 원으로 그릴 건데, 첫 번째는 그냥 제일 그냥 원초적인 방법, 복사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크기 줄이고 이렇게 넣는 게 제일 원초적인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원 한 개 만들었죠. 요거를 스와치 패널에 심볼 패널에 등록을 합니다. 심볼 패널에 등록을 하고, 원 등록했어요. 등록하고 심볼 스프레이어 이용해가지고 이걸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별 여기저기 뿌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심볼 스프레이어 툴에 가면 사이저 툴이 있거든요. 클릭하면 이렇게 커져요. 근데 알트 클릭하면 작아져요. 이렇게 대괄호키 이용하면 이렇게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별이 크기가 다 제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것도 하고 작은,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스테이너 툴 이용해서, 이거 아닌가? 스크리너인가? 스크리너 툴 이용해가지고 이 투명도를 또 조금씩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막 그냥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는 거예요. 그 사이저 툴 이용하시면, 시프트 툴 이용하시면 별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얘도 이펙트, 얘도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이제 다 작업이 끝났으면 레스터화 시킵니다. 미안해요. 익스펜드 시킵니다. 익스펜드 시켜서 다 깨트릴 거예요. 한 번 더 익스펜드 시킬 거예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디테일한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다 깨트려 버리고 또 이렇게 뭐 디테일한 뭐 이런 것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 좀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는 김에 한 개 더 설명해 드릴게요. 또 별 만드는 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 이 또 똑같이 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원을 브러쉬 패널에 등록을 합니다. 브러쉬 패널에 등록하는데 스캐터 브러쉬로 등록을 해요. 스캐터 브러쉬 흩뿌리는 거 스캐터 브러쉬로 등록하고, 일단은 오케이 누릅니다. 그리고 브러쉬 가지고 막 이렇게 칠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우리 등록한 거. 이제 이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사이즈를 바꾸는데 사이즈를 랜덤으로 갑니다. 랜덤으로 가서 뭐 제일 작은 게 10%고 제일 큰 게 60%다. 랜덤으로 주고, 간격도 랜덤으로 줍니다. 간격도 이거 랜덤으로 이렇게 줄 거예요. 랜덤으로 주고, 그 다음에 스캐터도 스캐터는 건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별 만들 수 있어요. 이 로테이션은 원이라서 돌리는 거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만약에 좀 촘촘한 별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요 그룹 좀 해놓을게요. 촘촘한 별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브러쉬 들고 방금 이제 세팅한 걸로 이렇게 막 그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S자 그리듯이 막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어요. 원하면. 뭐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더블 클릭해서 조금씩 또 수정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튼 별 만드는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편한 걸로. 자, 이렇게 해서 별 만들었고, 구름을 저는 포토샵에서 이렇게 요소 만들어 놓고 예쁘게 변형시킬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오브젝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시나 또 시프트, 이것도 그 연필 툴 들어도 되고 편한 거 들면 돼요. 일단 구름 하나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대충 이렇게 직선 넣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리세요. 그냥 지금은 되게 볼품 없는데 이게 포토샵에 가져가서 엄청 예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나 남겨둡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 같은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별동분도 알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대충 진짜 대충 그리고 있죠. 이게 진짜 예쁘게 바뀌어요. 포토샵에 가져가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건 색깔 조금 다른 거 넣어 놓을게요. 색깔 나중에 적고. 여기도 그럼 대충 너무 대충 그렸다 그쵸? 그게 하고 별똥별 이 유성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라인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라인 툴 이용하셔가지고 라인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스트로크를 적용을 합니다. 흰색 스트로크를 적용하고
두께를 일단은 뭐 한 대충 이렇게 남겨둘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프로필에 보시면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뾰족하게 끝나는 거. 요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방향을 내가 반대로 그렸구나. 요거 클릭하면 이거 밑에서부터 그려야 되구나. 요거 클릭하면 요거 클릭하면 요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고 여기 라운드 캡 적용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갈수록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희미하게 얇아지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거예요.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를 적용,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게 있는데 똑같이 흰색의 스트로크를 2개 넣습니다. 2방.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넣을 거예요. 이렇게 2방을 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오페서티 100%, 두 번째 거는 0%로 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이거 스트로크 타입을 갖다가 요거 어롱 스트로크 요거 누르면 색깔이 여기서부터 여기 따라가거든요. 형태를 따라서. 그래서 요거 이용해 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별똥별 만들 수 있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별똥별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뭐 제일 뒤로 봤다가 이렇게 보내놓으면 되겠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윤술 아까 말씀해 주신 윤술 만들 때도 이거 포토샵에서 만들기 귀찮거든요. 이거 일러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 아까 별똥별 만든 거랑 개념이 똑같아요. 라인을 하나 만들고 스트로크를 적용을 합니다. 스트로크 적용하는데 그냥 일반 단색 넣을게요. 그라디언트 필요 없어. 그냥 일단 흰색을 넣고 여기도 스트로크의 프로필 보면 요렇게 끝단을 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요거 이용하면 이제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요렇게. 요거 이용하셔가지고 제가 한 2포인트 한 것 같거든요.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요거 복사예요. 복사인데 대충 가이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윤슬이 이 달 밑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밑으로 갈수록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뭐 8칸 보내고 1, 2, 3, 4, 5, 6, 7, 8칸 보내고 그쵸? 그냥 얘는 그냥 가이드예요. 가이드라 생각하고 이제 윤슬을 여기서부터 하나씩 채워 넣는 거죠. 이제 뭐 가이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거 복사해서 이거 반복이에요. 이 작업. 해서 이렇게 계속 복사해가지고 여기 끝에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쭉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옆에 이거 물결처럼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그냥 냅뒀어요. 근데 얘는 나중에 이제 포토샵에 가져갔을 때 이 완성본 가져갔을 때 다시 킬게요. 제가 완성본 가져갔을 때 얘는 좀 빛나게 했거든요. 빛나게 했고 얘는 이펙트를 안 넣었어요. 이펙트를 안 넣어가지고 그냥 이 물결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쭉쭉쭉 해서 작업을 하면 돼요. 작업을 하면 되고 아무튼 제가 작업한 게 이거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으면 지우지 말게요. 작업이 끝났으면 자 그룹 할 거는 그룹을 좀 지워두면 편해요. 포토샵의 레이어로 가져갈 때 그룹 넣어두면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은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룹 해놨거든요. 요거 잠깐만요. 락 걸고 요거 그룹 해놓을게요. 그룹 해놓고 별도 그룹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이렇게 다 그렸어요. 그쵸? 이렇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가정을 해요. 이거 구름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구름 한 개 이걸로 가지고 올게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거 다 같이 잡아서 컨트롤 C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까 말했던 레이아웃 잡고 벡터 오브젝트 그리는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까 스케치 이용해서 이렇게 덧대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제 잠깐만 이거 왜 가려졌냐?
요거 이제 다 같이 잡아서 컨트롤 C 포토샵에 와가지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놨잖아요. 아트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컨트롤 V 하고 레이어로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고 이제 이게 왜 바로 딱 맞게 안 들어가냐면 이 유성이 이 아트보드 밖에 구름이랑 유성이 아트보드 밖에 넘어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배경을 딱 맞춰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배경 보고 이렇게 맞추면 딱 맞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레이 하나씩 다 선택되거든요. 이렇게 선택되고 여기서 이제 필요하다면 색깔을 하나하나씩 잡으시면 돼요. 이제 디테일을 이제 하나씩 잡으면 됩니다. 이제 잠깐만요. 디테일을 하나씩 잡으면 돼요. 하나씩 잡으면 되고 제가 이거 색깔만 좀 가지고 올게요. 그라디언트 이제 여기서부터 채색 작업을 시작해요. 채색 작업 시작하는데 요거 그냥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넣어가지고 이 색깔 넣은 거예요. 이 색깔 넣고 요거 넣고 이렇게 조절한 거예요. 조절한 거고 하늘도 가지고 올게요. 제가 제일 만만한 이제 위쪽 하늘이랑 밑에 물 형태만 좀 잡아 두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건 티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색깔 바꿔보면 이 밑에서부터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좀 밝은 거에서 여기는 조금 채도 높은 거 하고 끝으로 갈수록 조금 어두워지게 이렇게 더 분위기를 살려볼게요. 이렇게 채색 작업을 일단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벡터 오브젝트를 그냥 하나씩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요거 아이콘 남아 있거든요. 그 포토샵에서도 펜툴 들고 도형도 마찬가지지만은 펜툴 들고 세임 모드로 만들어 놓고 만드시면 이거 봐봐요. 이렇게 똑같이 이 아이콘이 붙습니다. 얘는 크기를 나중에 크기를 키워도 해상도가 깨지지 않아요. 확대하면 당연히 깨지는 건데 크기 키워도 이렇게 해상도가 깨지지 않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깔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스트로크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와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피사체들 조금씩 색깔 같은 거 조금씩 조절하는 거예요. 이 달 색깔이라든가 기타 등등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하고 이제 다 했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채색이 끝났으면 이제 디테일을 잡아도 되고 이펙트를 잡아도 되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이펙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뭐부터 해볼까요? 제일 만만한 별부터 한번 해볼까요? 별을 한 개 클릭해볼게요. 별 클릭하면 별 잡았죠. 근데 이렇게 쭉 올려보면 그룹 안에 그룹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룹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룹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 헷갈리기 전에 별이라고 바꿔놓고 그냥 이거 닫아버릴게요. 다 바꿔놓고 요거 바로 여기다가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그냥 아우터 글로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빛나게 만들 거예요. 여기서 기본 값은 스크린이고 흰색으로 해도 예쁘긴 한데 보통 좀 이렇게 차분하게 빛나는 느낌 주려면 이 바탕 색깔에서 채도가 밝은 색깔 넣으면 돼요. 바탕 색깔 찍고 채도 좀 쨍하게 넣으면 이렇게 예쁜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뭐 오페서티 강도 조절하고 이제 뭐 또 사이즈 같은 거 이용해서 이거는 진짜 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이 스프레드 값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이게 더 빛나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봐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걸 또 만약 정말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하면 하나씩 잡아서 빼가지고 얘는 뭐 더 밝게 만들고 얘는 더 어둡게 만들고 이 작업을 해야죠. 뭐 디테일하게 하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성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면 돼요. 유성도 요거 두 개 그룹 넣어가지고 뭐 별똥별이라고 할까요? 별똥별이라고 넣고 여기다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아우터 글로우 적용하고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바탕 색깔이 좀 이렇게 우러나니까 훨씬 더 이렇게 더 흰색보다 더 자연스러워요. 흰색이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게 그 약간 요런 색깔 넣으면 더 예뻐요. 더 빛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넣고 사이즈 좀 넣고
그냥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그 문제의 구름 있죠. 구름 완성본의 구름이 방금 가지고 온 저 구름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구름 표현하는 방법도 정말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 작가분들마다 구름 표현하는 것부터 정말 다양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 스머지 툴이라고 있어요.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우리 그 뭐라 해야 되지, 물감 같은 거 이렇게 짜서 이렇게 실제로 그림 그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누르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능이 스머지 툴이라고 있거든요, 포토샵에.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거 이용해서 요거 하나만 복사할게요, 제가. 요거 이용해서 스머지 툴 이용해서 뭔지 몰라도 한번 클릭하면 경고창이 떠요. 왜냐하면 이거는 레스터화 시켜야 쓸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픽셀이 번지는 거기 때문에 레스터화를 한번 시켜요. 레스터화 시키고, 자, 요 모양 중에 어디에 있냐면 요거거든요. 요거 요 웬 미디어 브러쉬, 기본 브러쉬에 포토샵 기본 브러쉬 들어가면 여기서 두 번째 거예요. 요거 두 번째 카일의 뭐 페인트 박스 웻 블렌더 50 요거거든요. 요거 이용해서 스트렝스 강도를 한 20 정도 주고 크기 좀 적당히 조절해 놓고, 이거 봐봐요. 제가 툭툭툭 쳐볼게요. 툭툭툭툭 치면 이렇게 구름이 됩니다. 이게 이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클릭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실제로 물감 올려놓고 이렇게 문지르는 개념이 있고 뒤쪽에 있는 배경 색깔이랑 묻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머지 툴을 쓸 때는 색깔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툭툭 문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툭. 뭐 크기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이 문제 이 못생긴 이 친구가 이게 얘잖아요. 얘가 이렇게 구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구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이용해서 이게 아까 흰색은 저런 느낌 나는데 살짝은 구름에 이게 색깔이 좀 있어야 예쁘거든요, 여러분. 살짝은 이게 색깔이 있어야 예쁘다가 아니고, 제가 상상한 구름은 조금 어둡기를 바랬습니다. 너무 흰색에 밝은 것보다는 조금 어두운 그림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 선택해서 자, 스머지 툴 이용해서 클릭하면 레스터화 시키고 클릭 문질러 보는 거예요. 문질러 봤더니 요 정도 구름 색깔이면 내가 딱 원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흰색은 좀 밝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진짜. 여기 너무 문질렀다. 여기 이 경계선이 너무 이렇게 직선 남아있으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잘 문질러 줘야 예뻐요. 이거 별로네. 됐다 예쁘죠? 이렇게 구름 만드시면 됩니다. 뭐 옆에 것도 지우고 싶으면 지우면 되고요. 지우면 되고, 요 뒤쪽에 있는 구름 잡았나? 요것도 뭐 색깔 대충, 얘는 보자. 뭐 대충 하늘색 요런 느낌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또 스머지 툴 이용해서 이게 더 예쁘네. 약간 하늘색 들어가는 구름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뭔가 흰색 같다, 그쵸?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 다시 갖고 올게요. 못생긴 구름 친구. 레이어. 헷갈려. 요거 아까 하늘색이 엄청 예뻤어요, 그쵸? 요 정도 색깔 하면 될 것 같네요. 요거 색깔 카피 해둘게요. 카피 해놓고 또 스머지 툴 이용해서 슥슥슥슥슥. 예쁘다. 됐다. 시간 관계상 빨리 대충 문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예쁘게 잘 문질러 보세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가지고 오는 거는 원본을 편집 가능한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레이어로 가지고 오시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색깔도 바꿀 수 있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스마트 오브젝트랑 레이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붙여넣기 기능이에요. 얘도 미리 색깔 바꿔놓을게요. 지루하죠? 빨리 할게요 제가. 대충 빨리 할게요. 어디가? 이거 문질러 문질러 야. 그리고 얼굴 이거 머리카락 어디 갔냐 이거. 머리카락이 왜 여기 숨었지 이거 뭐지? 언제 움직였지 이게?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순식간에 이렇게 그린 구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괜찮죠?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윤슬도 요거 작업해야죠. 그쵸? 요것도 컨트롤 클릭 한 다음에 레이어 진짜 많다. 그쵸? 윤슬 해서 얘도 더블 클릭해서 안 보여. 어트글로우. 얘는 너무 이 스프레드를 넓게 주면 별로일 거거든요. 사이즈도 그렇고 좀 적게 줘야 티가 날 거예요. 얘는 좀 흰색에 가깝게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란색이 비치는 듯한 형태로 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노란색 넣어도 예쁘겠다 그러면. 아니야 그냥 흰색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적당히 노란색 넣을게요. 적당히 넣어서 이렇게 뭔가 뿌였나 느낌이? 너무 뿌였다. 너무 수치가 너무 센 것 같아요. 3? 요 정도면 뭐 된 것 같습니다. 티 잘 안 나시겠다. 그쵸? 제 화면에서는 이게 쨍하게 보이는데 라이브 때는 이게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일부러 좀 크게 넣어 볼게요 그냥. 왜 윤슬이 전혀 안 보여? 프리뷰를 끄고 있었구나. 미안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윤슬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디테일을 좀 잡아 볼게요. 디테일을 잡을 건데, 여기서 작업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머리카락을 제가 컨트롤 클릭해서 이렇게 빨리 잡아 볼게요. 잡고 나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N 눌러가지고 레이어 하나 만들고 컨트롤 알트 G 눌러서 그룹 안에 클리핑 마스크 시킵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를 들고, 브러쉬 모양은 그냥 이런 거 하드 라운드로 할게요. 저는 라운드로 찍고 알트 키 누른 채 머리카락 색깔을 클릭해서 찍어버려요. 찍고 채도를 높이든 올리든 그거는 자유인데 저는 톤을 낮출게요. 좀 밝은 걸 넣을게요. 넣어가지고 이제 크기를 작게 할 거예요. 작게 1 정도로 엄청 작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쓱쓱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머릿결이 있는 것처럼 그냥 요런 디테일만 조금씩 잡아줄 거예요. 뭐 많이도 아니고. 근데 저는 지금 이거 100% 브러쉬로 긁었는데, 이것도 한 방에 이렇게 한 거 자신 없다 하시면 20% 30% 브러쉬 자체의 오페서티를 떨어뜨려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질러서 한 번에 하기 뭐 무섭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이거 못생겼다. 이거 별로다. 다시 만들게. 마스크 시켜서 그냥 쓱 이렇게 표현하고 쓱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요 세라복 발음이 안 되네. 세라복 여기도 클리핑 마스크 시키고 브러쉬 들고, 여기는 이거 흰색 이거 넣을 거예요. 브러쉬 칠할 때 클릭하고 시프트 키 누르고 클릭하면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보여줬던 요 줄무늬 있잖아요. 줄무늬 이거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클릭하고
직선 넣고 여기는 곡선을 살짝 넣어놓고 시프트 키 누르고 클릭.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쪽으로 명암이 좀 살짝 들어가야겠죠. 팔 밑으로, 팔 밑에 레이어 선택하고 레이어를 만듭니다. 브러쉬 들고 그냥 검은색 쓰시면 돼요. 검은색 쓰시면 되고, 브러쉬 투명도를 한 5% 엄청 낮춰요. 2%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브러쉬 소프트 라운드 써야겠죠. 이용해서 여기 쓱쓱 한 번만 칠해줘도 이렇게 명암이 바로 표현되거든요. 보이죠? 이거 지금 명암. 그래서 이렇게 명암을 또 살짝만 잡아줄 거예요. 살짝만. 그러니까 5%도 엄청 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도 치마도 이 주름 만들고 싶으면 레이어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 시키고 브러쉬 들고 우클릭 눌러서 하드 라운드로 바꾸고 사이즈 제일 작게 해서 100%로, 얘도 클릭 시프트 클릭하면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진하냐. 색을 추출 안 했군요, 제가. 여기도 뭐 예를 들면 뭐 클릭 시프트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직선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순식간에 이제 아까 무슨 치마를 하셨죠? 이 치마에 이 치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고, 그리고 손이 달 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게 나름 포인트거든요. 역시나 손 밑에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또 브러쉬 들고 소프트 라운드로 이번에 2% 브러쉬 들게요. 검은색으로 살짝만 여기 뒤에 명암 조금만 표현해 줄게요. 조금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봐봐요, 명암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알게 모르게 차이 나거든요. 알게 모르게 좀 못생기게 들어갔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명암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조금씩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있잖아요. 다리 여기에도 레이어 위에 하나 깔고, 여기가 다리가 겹쳐져 있으니까 여기도 살짝만 그림자 조금만 줄게요. 조금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테일 이렇게 하나씩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질감을 넣을 건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어디 갔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테일을 잡아갖고 별 했고 구름 했고, 달 관련해서 또 한번 이펙트를 조금 더 표현을 해볼게요. 달에 질감 넣는 방법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2개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그냥 디졸브 쓰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달을 갖다가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이 달에다가 색깔을 조금만 다르게 넣을게요. 조금만 진하게 넣어볼게요. 진하게. 지금 이렇게 달 두 개 겹쳐져 있는 거예요. 좀 진한 거 넣은 거고, 여기에다가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넣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뭐 한 20 정도 가우시안 블러를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블렌딩 모드를 디졸브로 바꾸면 이렇게 바로 이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레인 질감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이 밑에 있는 원본 달에다가 클리핑 마스크 시킵니다. 그러면 안에만 이렇게 보이겠죠. 안에만 보이는데 얘를 위치를 살짝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달에다가 이런 그레인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이 또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쇼츠로도 업로드해 둔 게 있는데,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역시나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레이어를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 시킵니다. 투명한 레이어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 시킨 거예요. 브러쉬를 들어요. 브러쉬를 들고 이 레이어 자체의 블렌딩 모드를 디졸브로 해놓는 거예요. 디졸브로 해놓고, 브러쉬의 모양은 소프트 라운드 해야 돼요. 이 디졸브 넣어가지고 저렇게 픽셀 그레인이 보이는 이유가, 그 배드 값이 있는 영역이 저렇게 보이게끔 약속이거든요. 디졸브 블렌딩 모드가. 그래서 잡고, 자, 달 색깔 추출하고 조금 더 진한 거, 조금만 더 진하게 넣어서 한번 문질러 볼게요. 그냥 쓱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100%로 문질러 볼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마우스 들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투명도 너무 100%는 추천하진 않고요. 뭐 한 20%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쓱 20도 많아. 이렇게 원하는 만큼 긁어내시면 돼요. 그냥 20도 많아. 아무튼 원하는 대로 긁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저는 그냥 요거 방금 전에 달한 게 복사해서 한 거 요렇게 할게요. 이게 편해요.
달 모양 편해요. 이렇게 나머지 사람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표현은 다 끝났어요. 그쵸? 이거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린 질감이 조금 진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이 원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벡터로 가지고 왔잖아요. 일로 해서 더블 클릭해서 또 색깔 내가 빨간색으로 잠깐만 바꿔볼게요. 연습 삼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빨간색 싫어. 조금만 더 주황색 됐다. 요렇게 아무튼 이렇게 질감 표현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다 했고 구름 만들었고 별똥별 떨어지게 만들었고 이거 질감도 한 방 넣었고 달을 좀 빛나게 해볼게요. 달을 빛나게 할 때 우리 아까 이 별 빛나게 할 때 아우터 글로우 넣었잖아요. 글로우 효과. 그쵸? 이게 빛나는 느낌을 내는 이유는 주변에 뭔가 이렇게 빛이 번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들어가면 이게 빛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 달 레이어 있잖아요. 이거 달 레이어 하나 더 복사를 해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고 그거 이따 할게요. 네, 복사를 하고 더블 클릭해서 미안해요. 복사하고 그냥 블러 처리해봐요. 가우시안 블러만 넣어도 이게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해서 아까 20% 정도 넣잖아요. 그럼 달이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30 넣으면 이렇게 더 빛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 영역을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대충 한 20 정도만 넣을게요. 20 정도 넣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까지 너무 이렇게 달빛이 다 들어갔거든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달빛이 이렇게 이 피사체에도 이렇게 노란색이 좀 묻어나긴 할 건데 너무 심하게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였기 때문에 스마트 필터가 있거든요.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고 브러쉬 들고 검은색 지우는 걸로 뭐 한 10% 브러쉬로 너무 좀 심하다 싶은 구간은 좀 지워주는 거예요. 이 노란기를 좀 지워주는 거예요. 노란기를 100%로 보여줄까요?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달빛 지금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조금만 지우는 거예요. 조금만. 왜냐면 너무 이 피사체가 죽어요. 이 달빛 때문에. 적당히 요런 데만 좀 비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요것까지 좀 엄청 예쁘죠. 지금 엄청 점점 예뻐지고 있죠. 달빛 하나 넣으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쁘죠? 요 질감까지 딱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하면 완성본에 보면 이 밑으로 이렇게 빛나고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 물결 일렁이는 것까지 요렇게 물결 같은 모양 만드는 거 있거든요. 요거 알려드릴게요. 변이 필터로 사용합니다. 변이 필터. 일단은 반전되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반전되는 거. 그래서 잘 봤을 때 별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구름 여기에 들어갈 거고 달 피사체 메인 피사체 여기 반전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자 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해놔야 돼요. 이거 메인 달 요거 코데일 하나 컨트롤 J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E 이렇게 분리시킬게요. 그냥 일반 이걸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이미지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만들고 요거 그대로 컨트롤 T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플립 버티컬 넣어서 반전시킵니다. 반전시키고 이제 이 윤술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그건 나중에 할게요. 레이어 정리는 나중에 하고 레이어 마스크 하나 씌우고 그라디언트 툴 들고 그라디언트 모양은 요거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지망생 인생 중에 가장 알고 싶었던 강좌다. 요거 가운데 거 하시면 돼요. 요거 해서 쓱 지워줄까요? 이렇게 쓱 이렇게 살짝만 지워줄게요. 이게 그 물 비치는 거 보면 여러분 그 피사체 바로 밑에는 진한데 갈수록 이렇게 흐릿하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로 마스킹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살짝만 이렇게 지워줄게요. 이 정도 지웠다 치고 아무튼 일단 제일 위로 올려놓을게요. 제일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구름 선택해서 다른 구름도 비치겠다. 다른 구름도 두 개만 가져갈게요. 얘랑 얘 선택해서 컨트롤 J 제일 위로 올려요. 제일 위로 올려서 그 다음에 컨트롤 E 합쳐버리고 컨트롤 T 마우스 우클릭 버티컬 반전 넣고 여기 밑으로 깔아요. 이렇게
레이어 순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충 깔아놓고 그 다음에 별 동물은 뺄게요. 별만 가져갈게요. 자, 별 친구도 레이어 그룹 안에 통째로 넣어놨으니까 그룹 통째로 복사하고 제일 위로 보내고 그대로 그냥 합체하고 컨트롤 T 버티컬 보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별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뭔 말 하냐면 이거 하기 전에 아우터 글로우를 이거 포함을 시켜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그대로 물 위에 올라오면 예쁘게 빛나는데 얘를 합쳐서 가지고 와버리면 이렇게 뒤쪽에 있는 색깔이 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합치기 전에 반전을 시켰으면 반전 안 시켰구나. 컨트롤 T 해서 반전을 시키고 물 위에 올려놓고 합쳐버려야 돼요. 물 위에 올려놓고 합쳐버려야 돼. 그래야 색깔이 또 틀려버리네. 허허,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카피 레이어 스타일. 이거 레이어 스타일을 붙여버리는 게 있는데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 잠깐만요. 여기 별 레이어에다가 개별적으로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다 붙여놓고 마우스 클릭. 여기 있다.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 요거 하면 돼요. 이거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 그래도 안 되네.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 그래도 왜 저렇게 진하게 버리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합치고는 안 되나? 하고 싶은데. 제가 말하는 게 뭔지는 아시겠죠? 왜 저렇게 바뀌어 버리지? 여기선 없나? 없네. 다 같이 합치면 어떻게 돼? 그룹 안에 넣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저게 되지?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쵸? 모르겠네요. 저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잠깐만, 이거 하나만 테스트 한 번만 빨리 해보고 안 되면 접을게요 그냥.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 잠깐만, 다시 얘를 제일 위로 빼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자, 글로 넣었어요. 넣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 왜 색깔이 바뀌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레스터화 시키고 레이어 스타일. 뭘 해도 바뀌네. 모르겠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제가 연구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쓰고 투명도만 그냥 살짝 떨어뜨릴게요. 그냥 이렇게 냅둘게요. 지금 당장에 머리가 안 돌아가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별이랑 투명도 때문에, 투명도 때문에 그런가? 투명도가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별마다. 일단은 요거 3개. 아무튼 요렇게 3개 지금 이제 이 반전되는 거 물결 만들 거예요. 요거 3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를 이 바닥면 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잠깐만 눈 꺼둘게요. 바닥면까지 꺼놓고 요것도 꺼놓고 윤술 비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냥 딱 바닥 위에서 끝내야 되네. 잠깐만요. 윤술 또 라인 헷갈려. 그룹을 지금 그룹 해놓고 요거 바닥 해놓고 이제 요거 한 개 복사해서 위로 올리고 얘는 눈을 꺼둘게요. 원본은 꺼뒀어요. 윤술하고는 이따가 올릴게요. 윤술을 지금 올려놔야겠구나. 윤술하고 라인은 올려놓읍시다. 올려놓고 바닥 남겨놓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레이어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친구들을 다시 다 눈 켜서 바닥 위로 올립니다. 바닥 위로 올려놓고 그룹 레이어 이거 잡으면 안 돼. 요거 밑에 레이어. 요것도 마스킹 처리를 좀 해야겠어요. 너무 지금 진하게 들어갔네요. 살짝만 지워줄게요. 살짝만 구름 지워줬고 됐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지워놓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은 안 보이게끔 자르겠습니다. 제가 잘라내고
잘라내고 됐어. 이거 제가 왜 하냐면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반전돼서 빛나는 듯한 요 밑에 친구만 다 잡아서 이미지로 복사를 시켜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구름, 달 밑에 반전된 거, 배경, 별 요렇게만 지금 딱 선택해서 요거거든요. 요거 다 잡아가지고 요거 그냥 컨트롤 E 한 덩어리로 합칠게요. 합치고 잠깐만요. 바닥 눈 다시 켜서 합치고 요 가이드 하나 딱 꺼둡니다. 가이드 하나 꺼놓고 요 놈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복사를 해둡니다. 요거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거 딱 있는 상태, 요렇게 만들어둔 상태예요. 요것만 일렁이게 만들면 돼요. 요것만 일렁이게 요것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거 눈 다 못 켜나? 됐다. 요거 헷갈리니까 빨간색 넣어놓고 요거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만듭니다. 아무튼 천천히 자, 다시 요렇게 반전되는 듯한 요 형태를 이미지로 만들어요. 이미지로 해서 요 영역만큼 정확히 복사를 시켜요. 복사를 시킨 다음에 우클릭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고 이제 여기다가 변이 필터 넣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물결 일렁이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뭘 만들어야 되냐 하면 이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변이 요렇게 생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서 해보세요. 지금 작업한 아트보드랑 똑같은 사이즈를 하나 만들게요. 캔버스 똑같은 거 하나 만들게요. 똑같은 거 하나 만들고 이제 여기다가 검은색 레이어 하나 깔아서 검은색 채웁니다. 검은색 채우고 필터에 들어가서 가우시안 아니다, 노이즈 줄게요. 애드 노이즈를 줍니다. 애드 노이즈를 주는데 노이즈 그냥 맥시멈으로 줍니다. 맥시멈으로 주고 그 다음에 필터에 들어가서 가우시안 블러를 줍니다. 뭐 한 이 정도 줄게요. 이 정도 주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채널로 들어가요. 이거 뭐 할 거냐면 디스플레이스 변이 필터 이용해서 높낮이 갭을 이용해가지고 이 물결 일렁이는 효과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했으면 채널에 들어가서 레드 채널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레드 계열만, 지금 이 흑백으로 만든 여기서 레드 계열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 거거든요. 그 기능이 엠보스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필터에 들어가서 스타일라이즈에 들어가면 엠보스라고 있어요. 우리 왜 엠보싱 화장지에 엠보싱 있잖아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그 엠보스 들어가서 뭐 이거를 예를 들면 180도 앵글을 하나는 180도 높이는 마운트 값은 최대치로, 어마운트는 최대치로 해서 만듭니다. 그럼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빨간색이 지금 뭔가 이렇게 오돌토돌 튀어나온 듯한 요 느낌이 나죠. 여기서 이번에 그린 채널을 또 선택해요. 그린 채널 선택해서 다시 필터, 스타일라이즈, 또 엠보스 들어가요. 아까 전에 180도 줬는데 이번에는 90도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빨간색이랑 녹색이랑 서로 다른 주사율이 아니고 다른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요런 이미지가 돼요. 요런 이미지. 그리고 다시 RGB 선택하고 레이어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대충 아까 전에 우리 작업하고 있는 캔버스가 물결이 한 이쯤에 위치해 있거든요.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대충 뭐 이쯤에 있는데 뭐 대충 한 이쯤에서 자른다 생각하고 일단은 한 요정도 잘라주고 엔터, 컨트롤 T, 좀만 더 자를게요. 컨트롤 T 마우스 우클릭 퍼스펙티브 뷰로 들어가서 끝단을 잡고 이렇게 넓히고 엔터를 치면, 자 이거 봐봐요. 뭔가 여기는 잔잔하다가 끝으로 갈수록 뭔가 물결 이걸 만약에 물결로 보면 끝으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일렁이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이게 변이 필터 소스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를 그대로 PSD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변이 1 PSD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이제 아까 작업해서 만들어 뒀던 거 있죠. 요 빨간색 요 친구에다가 필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디스톨트, 디스플레이스, 이게 한글로 변위라는 거거든요. 변위는 높낮이 차를 이용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는데 요것만 알면 돼요. 호리젠탈 스케일이랑 버티컬 스케일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바둑판으로 이걸 놔둬요. 이거를 바둑판으로 나눠놓고 가로값의 스케일을 얼마만의 비율로 만들고 세로값의 비율을 얼마만에,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0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물결을 만들 거잖아요, 우리는. 그쵸? 100칸에다가 뭘 지금 적용을 할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물결을 만들 건데, 보통 물결은 갈수록 이게 파장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물에다가 돌멩이 던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버티컬 값을 더 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전 수치를 뭘 썼냐면, 호리젠탈을 5하고 세로로 가는 버티컬은 7을 넣었거든요. 7을 넣고 OK 누르면 이 로드 창이 떠요. 우리 방금 저장했던 변이 1 PSD 요거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바뀌는 거 봐봐요. 눌러보면 자, 이렇게 일렁이는 형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일렁이죠. 근데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지금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변이 1 요 PSD 파일로 가서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마스크 요 구간만 다시 잡아요. 캔버스 크기 달라도 상관없어요. 알아서 들어가요.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 편하자고 똑같은 캔버스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 다시 요만큼만 선택 능력 잡아가지고 요거 컨트롤 J 복사합니다. 복사하면 요만큼만 남겠죠. 다시 컨트롤 T에서 마우스 우클릭 다시 퍼스펙티브 들어가가지고 이걸 늘려요. 한 요 정도 누르려고 오케이 눌러볼게요. 누르면 아까랑은 확연히 다른 물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 다시 컨트롤 시프트 S 변이 2번으로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만들어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막 메뉴 들어갈 필요 없이 이거 누르면 끝이에요. 디스플레이스 더블 클릭하면 바로 옵션창 뜨거든요. 57은 고정이에요. 오케이 누르고 변이 2번 불러오기 하면 또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는 거고, 제가 만들었던 변이는 저도 이거 몇 번 이건 계속 시도했거든요. 해서 만들었던 변이는 요 형태예요. 요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몇 번 이건 저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거 해서 계속 시도해가지고 원하는 느낌 물결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해서 이렇게 모양을 어떻게든 잡아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끝부분이 이렇게 좀 말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좀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이 좀 잘라내야 돼요,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스킹 처리해가지고 여기 좀 끝단이 이상하게 된 거 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끝단에 조금 어색한 거 잘라내고, 아니면 색깔 좀 넣어도 되고요. 색깔 넣어도 되고 해서 다시 요거 위치를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이제 구름 같은 것들도 조금씩 위치를 좀 잡아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봐봐요, 일렁이는 듯한 느낌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별이 들어간 것도 이렇게 바뀌고, 윤슬은 안 넣었어요. 윤슬은 그냥 구름은 별로 티가 안 나네, 그쵸? 근데 이게 티가 확실히 나는 게 뭐냐면 여기 물결 같은 거 보면 요 물결 느낌이 확실히 나거든. 이쪽 구간에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일렁이는 듯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넣는 거예요. 요렇게 넣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포토샵에서 채색 작업했고, 이펙트 작업, 별, 구름, 달, 물결 넣었고, 디테일도 어느 정도 표현했고, 이제 질감 표현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질감 표현하는 것도 또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레인 질감 넣는 것도 알려줬다, 그쵸? 큰 덩어리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피자체에 넣고 싶으면 이 방법 이용해서 해보세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어떤 그레인 질감 넣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또 다시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요. 컨트롤 N 하는데 내가 지금 만드는 캔버스 사이즈가 1080, 1920이거든요. 요거 한 곱하기 한 3배 해볼까요? 3배? 참고로 연산 먹어요. 별표 누르고 3, 탭 누르면 곱하기 3이 들어갑니다. 젠장. 엔터를 쳐버렸어. 여기 가서 별표 누르고 3탭, 그 다음에 세로 값도 끝에 가서 별표 누르고 3탭, 3배 크기의 아트보드를 만듭니다. 3배 크기의 아트보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색깔을 하나 깔 건데, 요거 투명한 레이어 하나 만들고 정경색 눌러가지고 H, Hue, Saturation, B, Brightness 50% 그레인을 넣으세요. 50% 그레이, 브라이트니스 그래서 넣고 색을 채워요. 50% 그레이를 넣은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메조 틴트를 넣을 거예요. 메조 틴트 어딨지? 못 찾겠다. 혹시나 메뉴 못 찾겠으면 여기 포토샵 오른쪽 위에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검색하시면 돼요. 아까 한 것처럼 MEZZO 여기 있네.
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필터에 픽셀레이티드 가면 있대요. 그 요거 메뉴 바로 눌러도 바로 이렇게 창 떠요. 창으로. 해서 여기서 닷을 그냥 제일 작은 걸로 할게요. 파인닷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아주 고운 입자가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여기서 또 입자를 더 넣을 거예요. 노이즈 넣을 거예요. 노이즈. 필터에 그냥 이걸로 다 해버릴까 그냥. 애드 노이즈. 왜 안 나오지? 애드 NOIS 여기 있다. 노이즈도 좀 넣을게요. 노이즈도 그냥 최대치로 넣어버릴까 그냥 확 그냥. 노이즈도 넣고 그냥 지금 메조 틴트 한 방 넣고 노이즈 한 방 넣었고 그 다음에 블러도 넣을 거예요. 필터 가우시안 블러도 좀 넣어줄 거예요. 입자를 좀 더 고운 느낌으로 만들 거거든요. 가우시안 블러를 넣는데 2는 너무 심하고 뭐 점 단위로 넣을까요? 점 2? 아주 살짝만 넣어줘요. 살짝만. 사포로 살짝만 갈아버린 느낌이에요. 모래를. 이렇게만 해도 이 엄청 되게 입자가 고운 이 질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작업 끝났어요. 요 컨트롤 C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우리 작업하고 있는 여기 옵니다. 요리로 따지면 그냥 뭐 고춧가루도 넣고 지금 뭐 마늘도 한 스푼 넣은 그런 격이에요. 해서 컨트롤 V 붙여넣습니다. 해서 붙여놓고 블렌딩 모드를 걸 거예요. 거는데 이 기존의 원본 색감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질감만 싹 들어가는 모드가 분명히 한두 개쯤 있거든요. 요거 소프트라이트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소프트라이트. 소프트라이트 예쁘게 딱 들어가죠. 이거 지금 3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가 이만큼 크거든요. 컨트롤 T에서 크기를 줄이면 더 입자가 고운 모래 알갱이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냥 진짜 완전 곱게 넣어볼게요. 해서 넣고 항상 블렌딩 모드하고 강도 조절할 때는 오페시티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0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100으로 하면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거 그레인지가 없었던 거 있었던 거 이렇게도 한 방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넣을 수 있는 거고 색깔 저는 뭐 대충 한 60% 넣어볼게요. 하면 이렇게 자 이게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또 뭔가 이 갬성 한 스푼이 들어가거든요. 갬성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 보정한다. 그쵸? 색 보정도 이것도 진짜 작가의 이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색 보정 방법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개별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조정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쁘죠? 질감 들어가니까 요거 들어가서 요 조정 레이어 들어가서 포토 필터 아닌가? 컬러 룩업 요거 씁니다. 컬러 룩업 이용해가지고 조정 레이어 한 개 깔았어요. 제일 위에 깐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이거 그림 그려놓은 거고 그다음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한 개씩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예쁘네요. 이것도 완전 다른 그림이 돼버렸네. 색감 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거 되게 예쁘네요. 되게 쨍하게 예쁘게 잘 나온다. 그쵸? 얘도 너무 진해서 별로다 싶으면 투명도 조절하시면 돼요. 투명도 뭐 한 50%만 넣어볼까요? 그러면 작업 끝났어요.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스케치한 거 달 그려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 작업한 거 포토샵에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씩 넣고 이렇게 구름도 만들어냈다 오늘. 그쵸? 그 다음에 이펙트 질감도 넣고 달 빛나게도 만들고 윤술 가지고 와서 일렁이는 거 디스플레이스 필터 넣고 이렇게 작업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질감, 그레인 질감 메조 틴트 그레인 질감 한 방 넣고 그 다음에 색 버전까지 넣고 하면 이렇게 아토 한 장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죠? 다른 작가분들마다 저마다 다른 기능들 다른 것들 분명히 다 이것저것 다 넣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포토샵이나 프로크리에이트처럼 비트맵 프로그램으로 끝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하면 어찌되건 간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려서 갖고 왔잖아요. 그쵸? 크기 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율만 맞춰주세요. 비율만 맞춰두면 나중에 뭐 내가 외주 받았을 때 비율 맞춰놓고 더 크게 필요하면 늘리면 돼요. 근데 물론 여기서 지금 바로 컨트롤 T에서 늘리면 해상도가 꽤 많이 깨져요. 왜냐하면 이펙트 넣고 가우시안 블러 넣고 막 작업한 게 많아가지고 깨질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 원본 자체는 벡터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펙트 넣는 것만 한 번만 더 작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개씩 만들면 돼요. 진짜 사이즈 처음부터 사이즈 정하는 게 필수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 인쇄 목적이 꼭 들어간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300 넣습니다. 그냥 300 넣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세요. 스케치를 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할 필요
있고 대충 러프만 해놓고 조각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펼쳐 두세요. 나는 내가 오늘 그릴 이 그림 또는 클라이언트한테 외주받은 그림에 고래를 넣으세요, 뭐 숲을 넣으세요, 모래사장을 넣으세요,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꼭 위치하지 말고 옆에다가 퍼즐 조각 만들듯이 퍼즐 조각을 옆에다가 다 늘어놓고 이제 하나씩 퍼즐을 이렇게 맞춰보세요. 조각을 맞춰가지고 레이아웃 잡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레이아웃을 작업해서 이제 레이아웃이 잡혔다 그러면 다 따세요. 이제 벡터로 다 따세요. 벡터로 싹 다 따버리고 그림 같은 것들을 포토샵에서 만들 수 있는 이 기능을 알고 있으면 대충 그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그려도 만들었잖아요. 우리 스머시 툴로 문질러서 다 구름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쵸? 이거 나 어디서 소스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대충 그린 게 이렇게 탄생했잖아요. 그쵸? 기능을 알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옮기는 과정을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모르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또 엄청 예쁜 구름 만들겠다고 또 막 펜틀 뜨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물론 또 일러스트 느낌 나는 그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 유성 만드는 것도 쉽게 만들었고 별도 이 심볼 스프레이 이용해서 막 뿌려가지고 만들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포토샵에서 나머지 질감 작업하고 디테일 넣고 요 확대해서 보면 요 손에 요 빛나는 거 그리고 퍼펫툴 이용해서 이렇게 관절 꺾어버리는 거 이것도 엄청 꿀팁이거든요. 힘들게 만들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아쉽다 다시 그려야지가 아니고 퍼펫툴 찍고 움직이면 끝이에요. 그거 진짜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모티콘 만들고 그림 그리고 이런 작업 하시는 작가분들 진짜 많이 쓰시는 도구거든요. 퍼펫 도구를. 그러니까 꼭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작업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어떤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는 질감도 이렇게 넣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작가들이 그리는 이런 일러스트 그리는 과정을 한번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